안녕하세요. 승우승우입니다. 오늘은 제가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고 제가 왜 그렇게 열심히 했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연말 정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에 큰 일들이 있었죠. 제가 일단 작년도 2024년에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게 되면서 이 재활의 영역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 허리 디스크 수술 1년이 지나면서 저는 마라톤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달에 제가 운영하고 있던 헬스장을 정리를 하게 되면서 폐업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달 제가 풀마라톤이죠. 해남에서 땅끝 마라톤 풀코스 완주를 하면서 이제 저의 어떤 마라톤의 러닝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재활의 영역을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재활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다쳐서 그 부위를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재활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재활은 그냥 다시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재활이 아닙니다. 그럼 재활은 무엇이냐? 전보다 더 나은 몸이 되는 것을 재활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른 부위들도 함께 있을 거기 때문에 그 회복한 시간 동안만큼의 보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운동선수들이 그 상을 당해서 복귀할 때 힘든 것처럼 이 재활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그래서 저도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재활이라고 하는 게 허리가 온전한 힘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았을 때 기준점이 러닝이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한계점이 있었던 부분들은 사실 제가 허리를 망가뜨렸던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고중량 웨이트 운동, 특히 고중량 스쿼트와 고중량 데드리프트 이런 운동들이었거든요. 이런 운동들이 저의 허리를 더욱더 망가뜨렸고 저는 망가뜨리는지도 모르고 강해지는 줄만 알았죠. 당연히 이 망가뜨린 상태에서 지속성 있게 허리 디스크를 계속 뭉개뜨려 왔기 때문에 저는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디스크 재활을 기준을 둘 때 주요 포인트 첫 번째는 달리기를 전과 동일하게 달릴 수 있는가, 그리고 전보다 더 나은 달리기를 만들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이 달리기의 포인트가 3월 달이었는데요. 3월 달에 제가 허리 디스크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병원에서 주치의께서 달리기를 제가 어떻게 보면은 징징대서 졸랐긴 했는데 달리기를 해도 된다. 그래서 5km에서 6km 정도까지는 가능할 테니 달리기를 한 번씩 해봐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km부터 시작을 했고 6km까지 올렸고요. 그리고 4월 달 들어서 제가 6km씩 달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주말에 기회가 되는 이 마라톤 대회 10km 마라톤 대회를 등록해서 바로 출전하게 됩니다. 4월에 출전했을 때는 제가 4월 6일 더 레이스 서울에서 51분 38초가 나왔고요. 그리고 4월 19일에 서윤복 마라톤 제1회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윤복 마라톤을 50분 05초에 들어오면서 허리가 괜찮아졌다는 것을 그때 느꼈어요. 그리고 바로 기록을 갱신하였고 그때 4월의 마일리지가 161.63km였습니다. 저는 운동할 때 압박이 좀 덜해지면서 이제 운동이 좀 가능해지겠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5월 달도 끊임없이 제가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웨이트 트레이닝은 가볍게 돌릴 수 있었지만 전처럼 강도 높은 훈련들을 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재활이라고 하는 거는 전보다 더 나은 몸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강도 높은 훈련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이 단계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은 러닝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제가 마일리지도 늘리면서 꾸준히 달리게 돼서 4월 달까지 6km를 달렸다면 5월 달부터는 7km를 달릴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5월 4일에 한강 서울 하프 마라톤에서 47분 36초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8일에 여의도 밤섬 마라톤에서 46분 53초를 기록하게 되고요. 5월 25일 구리 유채꽃 마라톤에 47분 48초를 기록하게 되고 5월 31일에 지구런 더 피스로드 46분 16초를 기록하게 됩니다. 구리 유채꽃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피자도 나눠줬던 기억이 있고요. 파파존스였던 것 같은데 피자도 나눠줬던 기억이 있고, 지구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각을 해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부랴부랴 달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6월 달에는 당연히 8km씩 늘려서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6월 7일 하루런 하남 경기장에서 진행됐는데 46분 42초, 6월 14일에 국민행복 마라톤에 49분 56초. 이때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그래도 이 50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서 49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6월 15일에 긍정의 힘 마라톤에서 49분 44초. 이때가 여름에 시작되는 초입이었는데 거의 햇빛이 엄청 세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온도가 나를 조금 누르는구나, 내가 조금 햇빛에 좀 약하구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많은 분들이 다 동일하게 생각하더라고요. 더위에는 어쩔 수 없이 피부에서 전달되는 열 순환 능력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소모시키기 때문에 심박수도 올리고 심장 대사에 대한 부분들도 올리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진다, 기록이. 이런 부분들은 많이 또 경험이 되었던 것 같고요. 7월에는 매일 9km씩 뛰어야 됐어요. 그래서 9km씩 뛰는 어떤 타이밍이었는데 제가 헬스장에서 비 오는 날이었을 거예요. 제가 헬스장 안에서 트레드밀에서 뛰는데 그 트레드밀이 벨트가 좀 밀렸었나 봐요. 약간 엄지발에 조금 뭔가 이물감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넘어갔죠. 참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발톱의 길이의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멍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발톱에 멍이 든 게 빨리 빼야 된다고 생각했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게 달리기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갔더니 주사로 발가락에 멍을 뺐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일주일을 쉬어야 된다고 판정이 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로 그 다음날에 그 운동기구 숄더 프레스 벤치가 있는데 그 벤치에 딱 발이 부딪히면서 네 번째 발가락이 부러지게 돼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악수를 둔 것 같은 느낌인 게, 병원에 안 갔으면 엄지발톱은 사실 멍이 들었다고 해가지고 꼭 병원에 가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좀 참아낼 수 있었는데 제가 빨리 이겨내고자 해서 욕심 때문에 뭔가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욕심 때문에 시작됐던 부분들이라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제가 2개월이라는 시간을 쉬어야 되는 상황이 왔죠. 또다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달리기를 해가지고 뭔가 부상이었다기보다는 제가 부주의한 부분들 때문에 부상이 나서 좀 너무 안타까웠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8월 달까지도 마라톤 등록을 해놨던 대관령이라든지 하프 마라톤들 준비했었는데 다 취소하고 환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그냥 웨이트 트레이닝만 조금씩 하고 있다가 빨리 회복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제가 먹으면서 몸무게도 조금 들고, 그리고 제가 거의 한 73, 72kg까지 뺐다가요 이때에 다시 78, 79까지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몸무게가 무거워진 상태에서 9월 달에 조금 어느 정도 뼈가 좀 잘 붙고 나서 달려야겠다 생각해서 9월 14일 마블런 하프 마라톤에서 2시간 00초죠. 2시간으로 들어오게 돼요. 이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왜냐면은 LSD를 따로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저는 어떤 달리기로 연습된 상태도 아니었는데 그냥 무작정 뛰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너무 힘들어서 이때 일주일 동안 진짜 다리 막 알배기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속상했지만 그래도 달릴 수 있음에 너무 행복했고, 이때 제가 회복하면서 매일 10km 정도씩 달렸던 것 같고요. 9월달 평균 마일리지가 203km를 찍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0km를 다시 탈환을 하면서 저의 어떤 달리기의 습관 자체를 조금 만들어놨던 순간이었지 않나. 9월 21일 어스 마라톤에서 하프 참가했고요. 1시간 51분 20초로 다시 단축을 했습니다. 단시간에 단축을 한다는 거는 힘들지만 그래도 51분이라는 시간을 만들어서 다시 시작해보자, 천천히 이겨내보자 라고 느낄 수 있었던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하프 마라톤 최고 기록 자체가 1시간 43분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번 한 해 동안에 기록을 갱신할 수 있는 순간들이 조금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에 디즈니런 10km를 48분 34초에 뛰었고요. 10월 달에는 최대한 달리기 마일리지를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 발톱도 돌아왔고 발가락 부러지는 것도 돌아왔고요. 325km의 마일리지로 10월 달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이 LSD를 시작을 하게 되면서 20km 이상급 30km에 가까운 LSD를 시작을 해서 장거리 훈련에 좀 익숙해지려고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대망의 11월 달 해남 풀마라톤 준비를 하면서 제가 매일같이 거의 한 12km씩 뛰었던 것 같은데 12km에서 16km까지 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는 총 350km의 마일리지를 채웠고, 제가 11월 8일 해남에 내려가서 제가 이때 아마 오트밀 죽 먹으면서 다이어트해서 75까지 만들었던 것 같은데, 이때 몸이 진짜 거의 최고로 가벼운 상태였거든요. 최고로 가벼운 상태로 잘 뛰어가지고 이날 진짜 바람 많이 불었거든요. 바람 소리가 정말 많이 났고 오르막에 내리막에 정말 힘든 코스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해남 마라톤을 3시간 33분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풀마라톤 갱신을 했고요. 10km도 원래는 46분이 최고 기록이었는데 이번 연도에는 46분까지 만들었던 것에 만족하고요.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온 부분들이었으니까 하프 마라톤 같은 경우에 제가 원래는 최고 기록을 갱신해야 되는데 51분 정도였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뛰어보자 해서 11월 30일 스포츠 서울 하프 마라톤을 신청하게 됩니다. LSD를 계속 하면서 장거리가 좀 능숙해지게끔 만들어냈고요. 이날 제가 1시간 35분 58초로 최고 기록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프 마라톤 같은 경우에도 최고의 기록을 세우면서 저는 이번 한 해 동안에 제가 러닝을 하면서 전체적인 모든 기록을 갱신했고, 제가 생각했던 이 재활의 영역에서 전보다 나은 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순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스스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목표했던 부분들을 작년에 나, 허리 디스크를 수술하기 전에 건강했던 나, 근력이 셌던 나, 달리기를 잘했던 나와 경쟁을 해서 이기는 순간들을 머릿속에 그리고 도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올 한 해 동안에 허리 디스크를 재활을 하면서 당연히 근력 운동 꾸준히 하고 복근 운동 꾸준히 하고 술 끊고 지금까지 달려왔고요. 이것이 바로 저는 저에게 허리 디스크를 극복을 했다고 증명한 셈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지만 전보다 나은 삶을 산다는 것은요, 전에 제가 했던 실수들을 줄여나가고 전에 안 했던 동작들을 행하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제가 더 발전할 수 있고요,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전처럼 강도 높은 훈련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허리 디스크는 사실 무게를 들 때 많이 압박을 받으면서 새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근데 혹자는 웨이트 트레이닝 괜찮다, 수술한 다음에 디스크 괜찮으니까 하셔도 된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싫거든요. 사실 저는 저를 알아요. 이 욕심이라는 게, 지금 러닝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전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저는 저를 계속 몰아붙여서 도전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래야 제가 살아가는 맛이 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 생기는 게, 그런 부분들에서 욕심이 생기게끔 도전을 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웨이트 트레이닝, 무게나 이런 거에 욕심 부리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도전하셔서요. 오늘은 500m 뛰었으면 내일은 600m, 오늘은 1km 뛰었으면 내일은 1.1km, 이렇게 단계별로 늘려 나가시면서 건강을 찾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달 마일리지가 400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영광스러운 순간이 오는데요. 마일리지가 중요한 이유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느꼈을 때 몸에서 익숙한 거죠. 달리기 자체가 익숙해져야 돼요. 처음에 달리기를 아예 하지 않다가 하시는 분들은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몸에서 알배기고 힘들고 그리고 계속 몸이 찌뿌둥하고 하지만, 달리기 자체가 익숙해지고 매일같이 습관화되어 있는 모습이 되면은, 상태가 되면은 내 몸은 그 달리기가 너무 상쾌해지고 기뻐요. 그 순간순간 자체가 너무 기쁘기 때문에 달리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디스크를 극복을 해서 디스크 수술 후 재활을 성공시키는 목표를 두고 올 한 해를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도 하나의 목표를 두고 달려가시되, 이왕이면 허리가 아프지 않고 건강해지는 방법들을 선택하셔서 하루하루 걸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승우승우였고요.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해드리는 건강 전도사, 그리고 몸맘로서 2026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도에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되시고, 내년도를 또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행복이고 힘입니다. 여러분, 건강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1순위입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어요. 돈 물론 중요하죠. 근데 건강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건강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자! 아자아자! 화이팅! 안녕!